지도해 주신 이 시장께 감사.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유동규 씨가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는 어떤 관계였냐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정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정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분양 가격 등 결정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남도계공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예요. 지방공기업법 73조 지자체장은 공사 설립 운영 등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에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돼야 한다라고 기술이 돼 있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번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업법을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설립이 되면 정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제8조 1호에는 주요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사전에 그다음 3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저도 이제 밑에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그 리더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그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더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도 뭐 5천억 벌어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악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떤 악결과가 나왔느냐? 보니까 언론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1조 142억이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거는 6,184억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땅이 대지 같은 땅도 500만 원, 그 다음에 논밭 같은 경우 220만 원밖에 그 보상이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애당초에 그 하나 컨소시엄에서 생각했던 그 금액대로라고 하면 땅도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논밭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네. 성남시가 수용을 할 때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할 때 보상액 책정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걸 그렇죠. 이 지사가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때 의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은 어땠는가? 두 번째, 이번에 분양 가격. 왜냐하면 이제 땅을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는 뭐 토목공사 기반 시설 조성 같은 걸 하면은 원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언론을 봤더니 원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500만 원에 수용을 했으니까. 분양가는 얼마였느냐? 분양가 결정할 때 시장한테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두세 배 더 뛰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을 싸게 했으니까 분양을 싼 값에 일반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민간 택지라서 안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땅을 갖다가 제공한 사람은 싸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더군다나 이 사업이 이재명 지사가 항상 자랑했던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몰랐다라고 하면 그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던 게 내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일 큰 덩어리 성남시장 하면서 재직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들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그냥 그 얼렁뚱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이제 어리버리하다는 말씀은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주관인데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어리버리하다라고 정혁진 변호사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수용하고 분양가는 뻥튀기 한 거를 그럼 이 지사가 몰랐다는 얘기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정관과 법에 따라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 설계하는 작업에서는 보고는 다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장동권으로 우리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개발이라든지 공공 개발, 또 추가적으로 공영 개발에 있어서 이 이익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될지 이 사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간 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뻥튀기가 됐고 얼마나 부필르기로 해서 그냥 일반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그리고 이 사안들이 하나도 공개 안 되고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로 든 것이 부산에 있는 LCT 건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투명하게 내다보면 얼마나 소수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올렸을 것인지 사실 정말로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정혁준 본회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국정감사,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도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서는요 이 대장동 개발하고 나면 470억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이 지금에서야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금싸라기 땅이 아니었고 이것을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때 LH 사장이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 공영 개발로 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제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화천대로가 하는 민간 자본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배당했는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행법상의 문제인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추가적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끔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전주현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땐 주워다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됐던 작년에 이재명 지사님의 그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건 이제 그게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흔히 이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뭐 토론회에서 그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과연 이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가장 그 큰 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세 개의 사실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503억을 내가 이렇게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렸다. 이게 지금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허위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다가 그게 이제 무죄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5,503억이라는 것은 다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5,503억이 나왔냐? 그러면 거기에 그 1,822억 원 이거는 주주 협약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1,822억 원을 얘기를 하려면 1,822억 원을 얘기를 하려면 그건 성남도시개발이 받은 배당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주주 협약을 봐야 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주주 협약서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 그 공단에 그 공원 부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 받기 때문에 그게 한 2,761억이고요. 뭐 이러한 터널 공사비 해서 그게 한 뭐 90여억 원인가 좀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2심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본인이 5,503억을 본인이 그렇게 나의 성남시장의 최대 치적 사업으로 그렇게 쓸 정도면 본인이 당연히 내역을 알고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이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것은 좀 믿기가 어렵다.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예상 수익도 몰랐고 보고받지 않았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지금 전주혜 의원 야당에서는 1,800억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이재명 시장 모르게 계약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세를 가고 있는 건데 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1조 원대 대규모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홀로 결정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법조인, 이 지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느냐에 따라 배임 공모 가능성이 있다. 즉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1,800억대 수입, 독자 추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혹이고요. 자, 검찰은 성남 도계공 임직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결과적으로 유동규 사장 직무 대리와의 가까운 정도일 겁니다. 신복이냐 아니냐, 측근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